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9월 10일 목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9월 9일 전일 국내 증시는요, 양 시장 모두 1% 하락했고, 상승 종목 수가 742개, 하락 종목 수가 약 1600개 정도였는데요.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 대비해서 약 2배 좀 더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수급을 살펴보시면 이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이 5,130억 원 코스피에서 매수를 하며 지수를 지탱해 주었고요. 코스닥 보시면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의 5거래일 연속 매도, 기관 4거래일 매도 나오는데 개인이 1,600억 전일 순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연기금의 경우는 매수 금액은 크진 않지만 7거래일 연속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전일 국내 증시 내용 좀 봐보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임상 중단 소식 및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생산 관련 방역 당국의 해명 발언에 투자 심리 악화로 SK케미칼, 셀트리온, 녹십자 등 하락하면서 치료제 관련주 및 바이오주 차익 실현 자극시켰고요. 외국인 4거래일 연속 매도를 기록 중이지만 시가총액 1위, 2위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외국인 이틀 연속 순매수 보이면서 매수세 쏠림 지속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디지털 뉴딜 정책에 힘입어 삼성 SDS, 포스코 ICT, 신세계 INC 등 시스템 통합 관련 대기업 계열사의 상승과 니콜라와 제너럴 모터스의 제휴 소식으로 일부 수소차 관련주 급등했고, 또한 글로벌 5G 투자 본격화 기대감 지속 이어지며 5G 장비주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는 모두 하락한 모습이었고요. 미국 증시부터 해외 증시 쪽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 최근에 하락폭이 컸었던 나스닥이 좀 더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 2.9% 상승했고요. 애플이 4%, 마이크로소프트 4%, 아마존 3.7%, 알파벳 1.5%, 테슬라가 10.9% 상승했고요. 인텔, AMD 상승했고, 넷플릭스가 1.3% 하락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영향 제한적이었고 1.9% 하락했고요. 니콜라가 15% 하락했고, 모더나가 4.7% 상승했는데, 종목들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니콜라가 15% 하락했는데 전일 40% 급등했었죠. 차익 매물 나오면서 좀 변동성이 컸는데, 니콜라 지분을 인수하면서 향후 전기차 사업 부문을 분리할 수 있고, 이번 지분 인수가 촉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지만, 제너럴 모터스는 오히려 좀 매물 출회되면서 1.3% 하락했습니다. 커보가 가이던스의 상향 소식으로 7.5% 상승하면서 퀄컴이 3.8% 상승했고요. 스카이웍이 5.1% 동반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요 1.9% 하락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도 한번 다시 봐볼게요. 실시간으로 시간에서 지금도 1%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개발 경쟁 업체인 모더나가 4% 상승한 거고요. 바이오엔테크도 4.1% 상승했습니다. 진단키트 업체 에버트 2.8% 상승했고, 줌비디오가 11% 상승하는 등 언택수혜주도 동반 상승을 보였고요. 룰루레몬 미래에 대한 조심스러운 전망 언급으로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7.4% 하락했고요. 티파니는 루이비통으로의 피인수가 무산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6.4%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좀 내용 살펴보면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임상 보류 소식, 미중 마찰 확대 등 부정적인 요인이 있었지만 영향 제한적이었던 게 긍정적이었고요. 테슬라가 10.9% 상승하는 등 기술적 반등,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긍정적이었던 하루였습니다. 테슬라가 고점에서 몇 프로 하락하고 급등 이렇게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죠. 고점 대비해서 34.3% 하락하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스마트폰 무선 칩 제조사인 커보가 칩 판매 개선을 이유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종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ECB 정책회의 이제 오늘 밤에 열리는데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유로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인 것이 기술주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한편 발표된 지표들도 있었는데 이직률은 전월보다 증가한 점은 개선될 부분으로 보이긴 하는데 7월 미국 채용 공고가 지난달보다 증가한 점 역시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우치 소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아스트라제네카 임상 보류 관련 안타깝지만 이런 일은 가끔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한 게 시장의 우려를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유럽 증시 보면 전반적으로 1%, 2%대 상승했는데요. 역시나 ECB 통화정책회의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오랜만에 1% 넘게 상해지수 하락했는데 역시나 전일 미국 증시의 급락이 부담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 증시에서도 정보기술 부분이 3% 넘게 하락했고요. 미중 갈등은 역시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의 후시진 총편집인은 중국 정부가 대만을 방문하는 미국 관리 및 관련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유가는 증시 불안 진정세에 3.5% 반등했고요. 금 가격은 달러 약세 및 백신 실망감 소식 등에 힘입어서 0.6% 상승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하고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죠. 기준금리 결정 등 코로나19 대책 등 내용 나오겠고요. 유럽에서 또 라가르드 ECB 총재 연설이 있죠. 목요일 밤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발표되고 미국 8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되고요. 7월 도매 재고도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국내 증시 포인트 말씀드리면 역시나 전일 국내 증시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지수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낙폭이 컸던 종목 중심으로 상승이 나온 곳을 보면 국내 증시 역시 최근 소외되었던 하락했던 종목군으로의 반등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다 보니까 수급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역시나 현물도 중요하겠지만 현물보다는 선물이 더 중요하겠죠. 또한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으로 인해서 매수세, 수급이 쏠림이 나오는지 등 그 여부도 좀 관심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지수 살펴보면요. 현재 보시는 지수가 다우 지수인데 1.6% 상승했고 어제 미국 지수 차트를 보면서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체적인 분위기는 하루빨리 좀 반등이 나와야 된다. 하루빨리 좀 돌리는 모습이 나올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일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 또 하루빨리 그래도 한 1%, 2% 반등이 나온 부분은 다행이라 생각을 듭니다. 다우 1.6% 상승했고요. S&P 500도 2% 돌리는 모습, 바로 돌리는 모습, 기술적 반등이지만 괜찮은 모습이고요. 나스닥 2.7% 상승했는데 S&P 500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전일,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가 아니고요. 전일 하락할 때
이 개파락이 좀 컸어요. 그쵸? 그래서 이 갭을 메꿔야 돼요. 예. 그래서 갭을 메꾸, 워낙 개파락이 컸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는데 조금 시간은 걸릴 수는 있겠지만, 예, 오늘의 상승은 그래도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0일선에서는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10분 아침 시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에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 모양 전체 알림으로 해놓으셔야만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필수겠죠?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